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수일이라는 잘생긴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평초처럼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돈만 주면 무엇이든 하는 품팔이 일꾼이었죠. 항상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들에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실한 일꾼의 가면 뒤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수일이의 정체는 도둑이었거든요. 품팔이 일꾼인 척 부잣집 머슴으로 들어가 일하다가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면 잔뜩 훔쳐서 달아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일이는 한탕 크게 치면 그 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베풀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꼬리를 잡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관아에서도 이 베일에 쌓인 도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놈들은 항상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배를 불리지. 그놈들이야말로 도둑놈이다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김첨지 이 욕심쟁이 노인네가 어떻게 재산을 불렸겠나. 다 여기 선량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번 돈일세. 금고가 털려서 망연자실한 김첨지의 얼굴이 눈에 선하구만. 꼴 좋다. 고맙네. 구두쇠 마기 노인네를 혼내주고 이렇게 우리들한테 베풀어서 말일세. 그래, 잔뜩 들게나. 나는 내일이면 또 떠날 걸세. 이번 마을에서도 거나하게 한몫 챙긴 수일이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거나 주막에서 술을 사고 다음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강을 낀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수일이가 이 마을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곳은 유명한 갑분 만석군 김씨가 사는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만석군 김씨는 악독하기 그지없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돈을 빼앗는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수일이의 다음 목표가 되기에 아주 적합했죠. 수일이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주막에 들려서 사람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주막에서 만난 완숙이라는 여인네가 알려주기를 만석군 김씨는 저번 겨울에 얼음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아내가 홀로 집안을 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김씨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누라한테는 그렇게 잘했다네? 애처가였나 보구만. 그 효정마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말도 별로 없고 태도가 영쌀쌀 맞은 것이 뻔하지 뭐. 그 남편의 그 아내겠지. 어디 마님 댁에 아는 사람 있소?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려나? 효정마님 댁에서 일하는 머슴이랑 내가 좀 친하지. 왜, 내가 소개해줄까? 그래주면 고맙지. 그러면 오늘 밤 저기 골목길 건너 있는 감나무 집으로 오셔요. 조금 일에 차질이 생겼지만 순조로웠습니다. 수전노 남편의 아내일 테니 심성이 곱지는 않을 것이 분명했죠. 머슴으로 며칠 일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값비싼 예물을 털어버릴 계획입니다. 수일이는 어슬렁거리며 동네를 구경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수일이는 완숙이와 약속했던 집으로 향했죠. 감나무 집에는 완숙이가 수일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음식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웬 거야? 남편이 집을 나가서 밤만 되면 영 적적해서 말이지. 저녁이나 같이 들면서 이야기하려고 차렸어요. 마침 저녁 시간이었기에 수일이는 좋다고 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효정 마님은 아주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흑진주로 만든 목걸이와 옷가락지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효정 마님과 결혼할 때 주었던 예물인데 이를 애지중지 아껴서 집안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내 일자리는 좀 찔러봤소? 걱정 마시구랴. 안 그래도 지금 제 방을 쌓는 중이라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내일 아침에 가서 대문 두들기면은 효정 마님댁 머슴이 받아줄 거요. 저기 돌담집 지나면 금방이니께. 밥과 술을 잔뜩 먹으며 정보까지 얻어낸 수일이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완숙이가 나긋나긋하게 웃으며 접대를 해주는 것도 퍽 마음에 들었죠. 게다가 집안이라고 옷을 가볍게 입고 있는 터라
팔을 들어 올릴 때마다 하얗고 보드라워 보이는 속살이 슬쩍슬쩍 보이니 아주 보기 좋았지요. 아주 좋소. 나는 이제 가봐야겠구려. 수일이는 딱 좋게 나른해졌겠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니 완숙이가 훌렁훌렁 옷을 벗어던지지 뭡니까? 수일이는 당황해서 이게 무엇인가 얼을 탔는데 완숙이가 버럭 짜증을 내더랍니다. 밥 먹고 술도 잔뜩 자셨겠다. 이제 내가 재미 좀 봐야 쓰겄소. 빨랑빨랑 바지 까쇼. 거참 분위기 없이 냅다 바짓가랑이부터 잡아 당기시는구려. 남편이라는 작자가 신혼하고 곧바로 집 나선 지 보름이 다 될 동안 소식은커녕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 내 안달이 나게 생겼소 안 생겼소? 그러면서 냅다 올라타 버리지 뭡니까? 사실 완숙이는 주막에서 수일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럴 마음이었던 것이죠. 수일이도 뭐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게 생겼으니 마음껏 흔들었습니다. 밤새도록 정신없이 하다 보니 남편이 완숙이의 욕구에 못 이겨 달아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일이도 체력 하나는 남 부럽지 않은 남자였기에 완숙이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잔뜩 재미를 본 수일이는 짐을 챙기고 효정 마님댁으로 향했습니다. 효정 마님댁은 대문부터 마을 제일 가는 부자구나 싶게 커다랬죠. 마침 대문으로 가니 집 앞을 쓸고 있던 머슴이 수일이를 알아보고는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이미 완숙이가 언지를 줘두었는지 곧바로 효정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효정 마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안방 앞으로 갔는데 아니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수일이는 넋을 놓고 효정 마님을 보다가 후다닥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하네. 성실하게 일하면 내 딱히 못 살게 굴지 않을 테니 그리 알게나. 수려한 턱선과 별을 담은 듯한 눈동자. 봄날 핀 매화를 연상케 하는 붉은 입술. 과연 죽은 남편이 애지중지할 만한 미인이다 싶었지요. 다만 말은 몇 마디 하지 않고 아주 냉랭한 태도로 수일이의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역시나 부잣집 마나님은 거만하다 싶었지요. 이후 수일이는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고 효정 마님댁 일꾼들도 딱히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효정 마님도 나와서 일꾼들의 일손을 돕는 겁니다. 얼굴만 보면 손에 물 한 번 안 묻혀본 양가집 교수 같은데 하는 짓은 천상 일꾼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워낙 인상이 차갑고 부침성이 없어서 다들 좀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도 군말 없이 흙을 퍼나르고 무거운 자루를 함께 옮겼습니다. 힘뒀다 어디에 쓸 셈인가. 크고 굵은 팔뚝 둬서 어디에 쓰려고 아껴? 후딱후딱 움직이게. 알겠습니다요. 거참 겉만 퉁명스럽고 속은 따뜻한 사람일까 싶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수일이는 살금살금 고양이처럼 어두컴컴한 집안을 돌아다니며 예물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저렇게 예쁜 아내를 맞이했다면 아주 값비싼 예물을 잔뜩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예물은커녕 엽전 한 푼 보이지 않았지요. 뭐 첫술에 배부른 법은 없는 법, 수일이는 그만 돌아가서 잠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흐느끼는 듯 숨을 헐떡이는 듯한 소리는 안방 쪽에서 나고 있었죠. 설마 죽은 만석군 김씨가 유령이 되어서 나타난 걸까요? 모골이 송연해진 수일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디 그래, 배떼지 부른 귀신놈 면상짝이나 한번 보자. 하지만 수일이는 고개를 휘젓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부자 귀신들은 돈을 좋아하니 어쩌면 숨겨진 예물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가가면 갈수록 이 울음소리는 여인네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울음도 아니었죠. 아주 야릇한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효정 마님이 내는 소리였습니다. 몰래 장지문에 다가간 수일이는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 안을 엿봤습니다. 숨죽이고 안을 엿보는데 하얀 다리가 활짝 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덕분에 은밀한 곳까지 훤히 보였습니다.
수일이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보니 혼자서 재미를 보고 있는 것이었죠. 이 야심한 밤의 아리따운 마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주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신음은 끊어질 듯 말 듯 애가 타듯 울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먼저 가버린 거요? 아, 그립소, 그리워. 효정 마님은 한창인 나이에 남편을 잃어서 매일 밤이 외로웠습니다. 그 탓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욕구를 나 홀로 해결하려느라 애를 쓰고 있던 것입니다. 이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수일이는 좋은 구경한 셈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효정 마님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도저히 쉽게 잠들지 못했지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수일이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효정 마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가서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고치겠다 싶은 수일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효정 마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했지요. 그 도자기처럼 하얀 속살과 아리따운 굴곡이라니. 그렇게 몇 날 며칠 예물을 훔치기는커녕 효정 마님의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밤만 되면 안방 장지문의 구멍으로 효정 마님이 홀로 일을 치르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정 마님이 수일이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요? 자네가 일을 아주 빠릿하게 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다. 맞느냐? 아무렴요. 일하러 왔으면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성미인지라 그렇습니다요. 좋다. 그러면 저작거리에 나가서 초를 좀 사야 하는데 내가 짐을 들어줘야겠다. 수일이는 아리따운 효정 마님과 둘이 나갈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효정 마님을 대동하고 양초집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초를 계산하는데 이 초쟁이가 금액을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초가 엽전 30냥이라니? 내가 요저번까지만 해도 옆마을에 있었는데 좋기 20냥이면 충분했소. 뭐 내가 계산을 좀 실수했나 보구려. 사과의 의미로 더 얹어줄 테니 너무 화내지 마시오. 초쟁이는 눈치 빠른 수일이의 지적에 머쓱해하며 금방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모습의 효정 마님은 수일이가 퍽이나 든든하게 느껴졌지요. 이후에도 수일이는 효정 마님의 외출에 종종 호출되며 서서히 사이가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수일이는 도둑질은 까맣게 잊고 효정 마님과의 일상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효정 마님이 안방으로 수일이를 부르는 것입니다. 수일이는 일과도 끝났겠다 주막으로 가서 거하게 한 잔 걸칠 계획이었는데 모두 내팽겨치고 효정 마님의 안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효정 마님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뭔 일인고 하니 이제 계약 기간도 끝이 나겠다. 아쉬운 마음에 작은 송별회를 하자고 부른 겁니다. 수일이는 안 그래도 효정 마님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거부할 이유가 없었지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냅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상에는 고기 산적이니 전이니 아주 맛나는 것들이 차려져 있었지요. 심지어 수일이가 좋아하는 청주도 한 병 있었습니다. 여기 한 잔 받고 내 잔에도 술 좀 따라보게. 제가 마님 덕에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누립니다. 그런 말 말게. 요즘에는 일꾼들이 뺀질뺀질 내빼기나 하지 자네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품팔이는 처음 봤네. 둘은 사이좋게 술을 주고받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술이 좀 들어가자 효정 마님은 돌연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돌연 세상을 떠나고 여인네 몸으로 홀로 이 큰 집을 지키려니 너무 힘드네. 그래도 남편분이 재산을 잔뜩 남겨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재산은 무슨. 남편은 죽으면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빚을 남겼지. 덕택에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갚느라 아주 허리가 휘겠네. 심지어 예물도 예전역에 팔아치웠지 뭔가. 그렇습니다. 사실 효정 마님은 재산이 몇 푼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죠. 남편이 생전 골패를 워낙 좋아해서 이미 재산을 탕진하고 막대한 빚과 큼지막한 집만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하지만 몸종들에게 품삯은 줘야 하지, 빚은 갚아야 하지, 아주 허리가 휘게 생겼습니다. 매일 밤 남자는 그립지, 생활비는 충당해야 하지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효정 마님은 그렇게 한참을 푸념을 하더니
수일이의 허벅지에 손을 쓱 올렸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와줘서 일손이 많이 덜어졌지 뭔가. 고맙네. 그런 자상한 말에 수일이는 와락 효정 마님을 껴안았습니다. 이미 도둑질은 물 건너 갔겠다. 효정 마님을 연모하는 마음에 솔직해지기로 한 것이죠. 효정 마님도 사내다운 수일이의 포옹에 심장이 콩닥콩닥거렸습니다. 단단한 수일이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했지요. 매일 밤 외로움에 사무쳤던 밤이 모두 옛일처럼 여겨질 정도로 아련한 포옹이었습니다.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에게 눈을 감고 입맞춤했습니다. 달콤한 입맞춤이 끝나자 둘은 곧바로 옷저고리를 풀어헤쳤습니다. 둘은 그렇게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효정 마님은 수일이의 단단한 그것에 아주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수일이도 마음속 깊이 연모하던 효정 마님과 맺어지자 아주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죠. 속궁합이 어찌나 잘 맞았는지 간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밤만 되면 몰래방에서 마음껏 사랑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수일이와 효정 마님의 사이가 돈독해지자 이를 시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다름 아니라 오래전부터 효정 마님에게 연심을 품어온 머슴 치삼이었습니다. 치삼이는 갑자기 나타난 수일이가 효정 마님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자 질투로 머리가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얼굴 좀 잘생기고 일 좀 잘한다고 감히 마님과 매일 밤 몸을 섞다니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지요. 질투심에 눈이 먼 치삼이는 수일이의 뒤를 캤습니다. 갑자기 다른 마을에 있다가 여기로 옮긴 이유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수일이는 한 마을에 한 달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옮긴 행적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수일이가 있던 마을에는 큰 도난 사건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하루는 옆 마을 술주정뱅이 최 씨에게 막걸리를 좀 사서 먹이니 깜짝 놀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일이가 바로 부잣집만 연달아서 터는 도둑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게 된 치삼이는 아주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증거를 효정 마님에게 꼰질렀습니다. 수일이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된 효정 마님은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속삭였던 사랑의 말을 모두 의심하게 되었죠.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를 불러놓고 죄를 따로 묻지는 않을 테니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수일이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예의 바르게 큰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마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괘씸해서 앞으로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수일이는 곧바로 짐을 싸들고 떠났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의 재산을 털어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지만 그것은 도둑질.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수일이가 떠난 효정 마님은 가슴에 큰 구멍이 난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치삼이는 그런 효정 마님에게 사탕발림하며 수작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효정 마님은 다시 옛날처럼 냉랭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했습니다. 이에 치삼이는 억지로라도 효정 마님을 품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굵고 묵직한 물건 맛을 보면 분명 효정 마님이 넘어올 것이라고 아주 못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심한 밤 치삼이는 효정 마님의 안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와? 수일이 놈이랑은 그렇고 그런 짓은 다 해놓고서 이제와 내빼는 겁니까? 저도 한번 맛이나 살짝 보여주시오. 효정 마님은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억센 치삼이의 손을 뿌리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수일이가 후다닥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치삼이를 뻥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치삼이가 자기를 질투한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 쫓겨나면 효정 마님에게 못된 짓을 할 것이라 이미 예상했던 것이죠. 수일이는 뒤로 벌러덩 낮아빠진 치삼이를 흠씬 두들겨 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녀자를 그것도 마님을 겁탈하려고 한 치삼이를 관아에 넘겨버렸답니다.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를 보니 다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둑질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속인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도와준 것은 고맙지만 다시 볼 일은 없을 게다.
마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혹여 마음이 바뀐다면 바깥 발레터에 붉은 천을 묶어주십시오. 그럴 일 없다. 썩 여기서 꺼지거라. 효정 마님은 그런 수일이에게 마음이 흔들릴까봐 더욱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수일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떠났습니다.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갚을 날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힘들었지만 충분히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갚을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고 돈을 빌린 김현감 댁을 찾아갔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현감은 갚을 빚이 없다는 겁니다. 빚은 무슨 빚이요? 이미 이자를 두둑히 쳐서 돈을 갚았지 않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그 돈을 건넸다는 거요? 뭐더라 그 잘생긴 청년이었는데. 수일이라는 머슴이었소. 그렇습니다. 사실 수일이는 지금까지 모은 돈을 몽땅 끌어다가 효정 마님의 빚을 대신 갚았던 것이죠. 게다가 알고 보니 수일이는 지금까지 못된 부자들의 돈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니는 의적이었던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효정 마님은 수일이가 하려는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작정 내쫓았던 것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빨랫줄에 붉은 천을 달아서 마음을 표현했지요. 사실 수일이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효정 마님 댁의 주변을 서성이며 다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오해를 푼 효정 마님과 수일이는 다시 만나 재회의 포옹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이제부터는 성실하게 함께 집안을 꾸려나가기로 백년가약을 맺었지요. 옛말에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일이는 비록 나쁜 일을 했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주는 효정 마님을 만나 개과천선할 수 있었지요. 우리도 한번 나쁜 길로 빠질 수 있겠지만 이를 반성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